샤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둥글게 모여 있을 때 괜히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크게 들리시죠? 오늘 그 불안을 끝내는 기준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베개를 털고 빗에 걸린 머리카락을 보고 검은 옷 위 먼지처럼 보이는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명 아래 정수리, 바람 불 때 이마 라인까지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머리 말릴 때 손에 남는 그 느낌.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이 있어요. 왜 흔들리는지부터 짚고 곧바로 해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제가 직접 사용해봤고, 제가 세운 기준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를 돌려본 뒤에 남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이 빠지는 느낌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흐름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 제약 모나다 샴푸입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쭉 풀어드릴게요. 제가 잡은 기준은 간단합니다. 매일 써도 두피가 더 예민해지지 않는 방향인지, 씻고 난 뒤 유분과 건조가 양끝으로 튀지 않는지, 그리고 꾸준히 쓸 수 있을 만큼 사용감이 부담 없는지요. 이 기준으로 SQ 제약 모나다 샴푸의 장점, 단점, 후기 포인트를 바로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는 욕실 선반을 비춥니다. 손이 샴푸를 집어드는 순간 마음이 먼저 계산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덜 빠질까? 오늘은 덜 간지러울까? 오늘은 덜 불안할까요? SQ 제약 모나다 샴푸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크게 오는 감정은 묘한 안도감일 수 있습니다. 일반 코스메틱 회사 제품을 고를 때와는 다른 결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감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두피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최소한 많은 사용자가 사용감과 만족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느꼈다는 신호로는 읽을 수 있죠. 관리 쪽으로 체감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게 느껴졌고 그 덕분인지 관리가 잘 굴러간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학적 단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나 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피 관리 루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체감상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장바구니에 담는 시대라서 더 그래요. 비슷해 보이는 병들 사이에서 이 차이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고를 때는 단순히 싸게 끝내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유지할 루틴에 투자하는 선택인지 마음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말이 진짜 궁금하시죠?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게 복붙하지 않고 제가 말로 들리는 결만 짧게 재구성해서 전해드릴게요.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 그래서 첫날부터 손이 갔다. 성분이 좋다 싶어서 두피가 덜 불안했다.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이게 의외로 큰 차이다. 향이 좋다. 씻고 나서도 과하게 남지 않는다. 거품이 풍성하다. 지문으로만 해도 충분히 올라온다. 세정력이 좋다. 씻고 나면 깔끔한데 당김은 덜했다.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들고 뻣뻣함이 덜하다.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라서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출산 후 스트레스랑 원형 탈모로 흔들릴 때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이라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이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샴푸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면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샴푸를 루틴의 핸들로 잡는 순간 두피는 생각보다 빨리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탈모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 같아요.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바쁘니까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느낌이 확실해집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감각이 커지고 샤워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위에 남은 머리카락이 시야를 잡아끕니다. 검은 옷 위에 먼지처럼 보이는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히고요. 거울 앞에서 조명을 켰는데 정수리나 가르마가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면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기세가 꺾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지 문제냐, 운 문제냐, 유전 때문이냐,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건 생활 요인입니다. 특히 두피는 감정과 습관에 아주 솔직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릴 수 있고 수면이 흔들리면 두피 컨디션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진 날, 다음 날 두피가 더 예민하게 느껴진 경험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더 강하게, 더 뽀득하게 씻어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세정은 두피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고 잔여물이 남아도 컨디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열입니다.
과한 열드라이는 두피를 쉽게 달아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두피는 피부입니다. 피부가 과열되면 예민해지기 쉽고 예민해진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신호를 크게 보냅니다. 가려움, 당김, 번들거림, 그리고 빠지는 느낌까지요. 그리고 가장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는 습관입니다. 사흘 써보고 아니다. 일주일 써보고 별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두피는 안정될 시간을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샴푸를 바꿔도, 토닉을 바꿔도 머리카락은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없이,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체감이 바뀌는 쪽으로요. 샴푸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씻는 겁니다. 시작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로 시작하면 두피가 놀라요. 처음 20초는 샴푸 없이 물로만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때 이미 먼지와 땀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그 다음 샴푸는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만들어주세요. 바로 두피에 붓듯이 올리면 특정 부위에만 자극이 몰릴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거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지문으로 두피를 눌러가며 움직입니다. 손톱은 오늘만큼은 쉬게 해주세요. 손톱은 내가 느끼는 시원함에 비해 두피는 상처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지문으로 천천히 원을 크게 그리듯이 움직여주세요. 속도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빠르게 문지르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더 불안해요. 두피를 달래듯이, 씻어내듯이 방향을 잡듯이요. 거품은 충분히, 시간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두피 전체를 고르게 만지는 겁니다. 헹굼은 샴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시간 아끼다가 컨디션을 버립니다. 귀 뒤, 목덜미, 정수리 뒤쪽. 이 세 곳에 잔여물이 남기 쉽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으로 두피를 가르며 헹궈주세요. 씻고 난 뒤 두피가 갑자기 간질거리면 그건 운이 아니라 헹굼이 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이는 두피 완전 건조가 핵심입니다. 모발만 말리고 두피가 눅눅하면 그날 하루 유분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 들이대면 두피가 놀랍니다. 거리는 손 한 뼘 이상 유지하고 한 지점에 오래 머물지 말고 바람을 움직여주세요. 과열을 피하는 게 목표입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건조함을 만드는 느낌으로요. 수건도 중요합니다. 막 비틀어서 털면 모발이 더 지쳐요. 수건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 물기를 먹이고 모발은 쓸어내리듯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두피를 존중하는 만큼 두피도 나를 덜 괴롭힙니다. 생활 습관은 머리카락의 영수증처럼 남습니다. 단백질은 바쁘다고 빼면 안 됩니다. 한 끼라도 단백질이 들어가면 두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컨디션이 먼저 흔들리고 두피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면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오늘 늦게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면 괜찮겠지. 이 패턴이 반복되면 두피는 자꾸 급해집니다. 가능하면 취침 시간을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산책 10분, 깊은 호흡 몇 번, 샤워할 때 어깨 힘 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은 잔여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쓴 날은 특히 헹굼을 더 신경 쓰세요.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가 답답해지고 답답함은 긁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자도요. 모자는 편하지만 땀과 피지가 쌓이면 두피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세탁하고 장시간 착용했으면 집에 와서 두피를 숨쉬게 해주세요. 베개 커버는 정말 자주 바꿔주세요. 베개는 두피가 매일 밤 만나는 환경입니다. 깨끗한 베개 커버는 생각보다 강력한 두피 케어입니다. 염색과 펌이 잦다면 그 빈도를 조금만 줄여도 두피가 숨을 쉽니다.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해야죠. 다만 두피가 예민한 시기에는 간격을 늘리고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질문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며칠 하면 느껴지나요? 이 질문이 사실 두피를 가장 급하게 만듭니다. 두피는 단거리보다 중거리입니다. 오늘부터 루틴을 바꾸고 최소 몇 주는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보세요. 그 사이에 배수구를 보며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개를 털 때의 마음, 빛을 볼 때의 숨, 조명 아래 정수리를 볼 때의 표정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루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두피 통증이 심하거나 진물이 나거나 갑자기 빠지는 양이 급격히 늘었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그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괜히 참다가 더 크게 불안해지는 것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방향을 잡는 게 빠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거품을 충분히 만들고 지문으로 두피를 씻고 헹굼을 길게 하고 두피를 완전 건조시키고 잠을 지키고 단백질과 물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한번 내려놓는 것. 그렇게 며칠만 지나도 샤워 배수구를 볼 때의 공포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베개 위 머리카락을 볼 때도 검은 옷 위에 먼지처럼 보이는 머리카락을 떼어낼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덜 흔들리는 마음이 두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오늘 밤 샤워부터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죠. 저는 그 변화를 끝까지 현실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